미녀와 미녀 사이에서 뛰어노는 좌측 우동! 와. 네. 부끄럽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신비주의일까요? 김은정입니다. 네.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미녀 1번 나란입니다. 네. 네, 아주 네. 네. 오늘 제 이름은 켄트고요. 네. 담배 켄트 아니고 슈퍼맨 이름이 클라크 켄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건데 3월달에 이번에 영화가 새로 개봉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렇네요. 오늘 초대한 저희 허일무 박사님, 네.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는 이분은 네. 한국의 아주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39살에 다 때려치시고 다 때려치고 나오셔서 맞아요.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창업가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계신데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변화 디자이너죠. 변화 디자이너. 변화 디자이너. 네, 변화 디자이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도 일으켜주고 자기도 변신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오늘 한번 슈퍼맨인가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변화 디자이너 허인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요. 예, 뭐 평범한 삶을 살았죠. 예, 기업에서 13년 정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나와서 지금의 길을 가고 있는 변화 디자이너 허인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 단 소개만 지금 그렇죠. 한 10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삼성 네. S1 네, 맞아요. 거기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S1이 봉안 쪽 그거죠? 그렇죠. 수준이 있네요. 그렇죠? 네, 경비회사 그러면 욕 먹습니다. 네. 보안에서. 네. 수준 있으시죠? 아, 그럼요. 보안에서. 외국에서 왔거든요. 시큐리티에서. 시큐리티. 네, 시큐리티. 세큐리티.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뭐 어린 시절은 평범했죠. 평범했고 뭐 중학교 때까지 잘 나갔고. 잘 나가셨대요? 시골 동네에서 그냥 공부 잘하는 여자들 줄좀 서고. 그렇죠. 기업 많이 받는. 그때 자막으로 이제 자만 뭐 이렇게 오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망했어요? 예, 망한 건 아니고 그때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방향도 잘 못 잡겠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동안 갖고 왔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뭔가 계속 뭔가 열심히 중학교 때 하는데 이미지는 뭘 담으셨나요? 아니. 중학교 때 이미지 있잖아요. 뭐 네,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대본도 다 떨어뜨리고 시골에 그냥 평범하고 귀여운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뭐 그 정도. 시골. 네, 그 시골에요. 시골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중. 그렇죠. 시골이 원래 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많이 방황했어요. 공부는 안 했죠. 아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공부를 하는 거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안경 끼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네. 인텔리해 보이시고 아, 그래요?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학구적인 지금 컨셉이잖아요. 이미지. 그래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저도 안경 쓰고 다녀야겠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가갖고 뭐 엄청났죠. 뭐 성적이.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엔 다 공부하는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거짓된 모습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부모님들한테는 공부 잘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도서관 내용을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책을 베개 사봐 잠을 자고 그리고 그러다가. 집에 늦게 가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방향도 잘 못 잡겠고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 참 그러네요. 네.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삼성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가면은 굉장히 그 안티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 뭐지 저 사람은 이러면서. 천재.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그때 사실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못 들어가고 뭐 친구들은 뭐 기쁜 마음으로 가족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 표정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아, 행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래서 적어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머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재수를 한 거죠. 네, 재수해서 열심히 했지만 재수하는 친구들 보면 요즘 뭐 죄수처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갇혀가지고 기숙사 학원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친구들하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혼자서 죄수처럼. 그렇죠. 재수를 하고 있으니까 재수처럼 네,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뭐 열심히 했죠. 네,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워낙 놀아가지고 내신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 갔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과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충 스카이는 아닌. 네, 스카이는 아니고 뭐. 어쨌든 아 스카이네요. K로 시작하니까. 네, 어쨌든 네네. 그래서 네, 들어갔죠. 그래서 뭐. 근데 삼성 어떻게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냥 행정과 나오시고 바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행정학과 들어가는 친구 대부분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네네. 저는 공무원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군대 갔다 와서 네. 군대 갔다 되게 와서 쉽게 사셨네요, 아, 네. 인생을. 학점 관리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해서 그냥 지원했는데 그때 워낙 호황기였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원서 넣으면 원서 넣으면 몇 군데씩 됐어요. 제가 저기, 졸업할 때는 그래서 몇 군데 됐고 그 중에 하나 들어갔죠. 군데 게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됐죠. 그래도 삼성이라는 약간 기대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삼성이잖아요. 네. 딴 데도 아니고. 네,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삼성이니까 괜찮겠다 생각해서 뭐 특별한 뭐 삼성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특별한 목표식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또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되게 맞아. 얘기해보세요. 좌절을 되게 많이 막 하셨다고. 뭐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가서 퇴사하시는 네, 29가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들어가서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교육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 회사 방침이 일단 현장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으로 이제 발령 났다가 1년 동안 이제 그 교육 담당 설계죠. 계속 연락해서 나 교육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교육부서에 갔고요. 교육부서에 와서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는 그 신입사원 교육 그 출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가 출동이요? 예, 저희 회사 그거 있잖아요. 우리 고객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해서 안전을 갖다가 케어해주는 그런 출동팀인데. 뭐 어벤져스 같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방황하기 시작했죠. 방황이 많이 나오네요. 방황 좋습니다. 예. 우리 이름 자체가 좌충우돌이고 예.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고 좌충우돌을 해야 이게 성공에 가는 것이지 그냥 일직선으로 뭐 다 쉽게 되면 뭐 우리 방송을 굳이 할 필요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예. 방황 한 번씩 다 하고 그런 거. 방황 얘기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고민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이란 큰 로드맵을 놓고 볼 때 돈을 잘 받고 있는데도. 돈을 잘 받고 있는데도 진짜요? 금방 또 식상해지고 그래서 뭐 고생 좀 해보자 스스로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또 교육 업무를 떠나서 현장에 영업을 나가게 됩니다. 영업을 지원해서 나가게 되죠. 아 지원해서. 네, 지원해서 나갔어요. 왜요? 보통 영업을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생 좀 해보자. 인생 살면서 좀 단단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에 나가서 실적이 고생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적이 없었죠. 밤마다 꿈을 꿨어요. 고객이 밤에 나타나서 막 해약해한다 그래서 막 다리 붙들고 막 울고 막 그거를 매일 악몽까지 꾸고 그래서 저녁에 술을 먹으면 잠이 안 왔어요. 술을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악몽은 또 어떻게 꾸지? 쓰고 잠든 거죠. 그래서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이 페이스 내가 말려드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요. 역시 은정.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꿈꿨어요? 지역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영업지역. 왜냐하면 초짜들에게 좋은 영업지역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아무리 다녀도 계약할 게 없는 거예요. 막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아시죠?
네, 주인이 뭘 영업을 하셨던 거예요? 시큐리티 영업을 한 거죠. 아, 우리 보안. 고객 계약처에 아. 이제 시큐리티 시스템을 설치해서 밤에 퇴근하고 나서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지역이 낙후되니까 그런 거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매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달려갔죠. 그래도 워낙 지역이 안 좋으니까 온갖 영업사원들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어느 지역이었나요? 의정부 아. 호원동이었어요. 야,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만나서 내일 아침 제안서를 내가 내겠다. 그랬더니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거기 의정부는 또 미군들이 그렇죠, 미군들 보안을 하고 있으니까. 미군들이 보안을 하진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보안하고 다릅니다. 아, 예. 의정부 어쨌든 부대찌개 아니에요? 부대찌개 유명해요. 네, 맞아요. 네. 갑자기 부대찌개 먹방으로 지금. 예.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부대찌개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안서를 딱 갖고 맛있지. 갔어요. 네. 근데 이게 등산봉 매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슈퍼가 있었는데 네. 거기 비치 파라솔 있잖아요. 네, 슈퍼 네. 앞에 있는 네. 주인이 이렇게 그 사장님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제안서를 딱 들고 갔어요. 뜬금없이. 네. 사장님 어제 방문했던 삼성 S1의 허유무입니다. 아. 어제 말씀드렸던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몇 한번 보시죠. 시경이었나요? 아침에 9시 정도 됐어요. 싫어. 네. 사장님이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싫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제안서를 바닥에다 팍 팽기치는 거예요. 쫙 흩어졌어요. 게다가 네. 호직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 스테이크를. 순간 당황했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다 주섬주섬. 네, 줍는데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근데 거예요. 비는 오지 않았나요? 비는 안 왔어요. 비 왔으면 완전 드라마틱. 네, 그러니까 넘어지고 막 우정물에 막 영화를 만들어야죠. 네. 어쨌든 아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내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 죽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마음이 그랬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해버리지.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또 나중에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때 막 넘어지고 막 이러고 하면 계약을 네. 했을 수도 그래요? 있어요. 아. 그분이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있어서. 마음. 아니지. 막 욕을 했으면 네. 나한테 이런 사람 네가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계약하지 네. 않았을까 싶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욕까지 하고.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있잖아요. 실패할 수는 있죠. 근데 실패가 아니고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피드백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워서 그냥 가셨나 끝이었나요? 아니요, 얘기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한테. 뭐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려고 그러다가 네. 참고 네, 그냥 뭐라고? 사장님 그래도 이렇게 제안서를 바닥에 팽기시면 어떡합니까? 종이 낭비하고. 다음에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챙겨서 오는데 가슴에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다. 먹먹해지는 게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를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각,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야. 그냥 연수원에서 교육이나 하지. 왜 그 남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영업을 하려고 그러냐. 그 생각도 막 떠오르면서 그 다음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고객 방문하는 게 이게 뭔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죠. 전문 용어. 막 문전박대 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문고리를 사무실 문고리를 이렇게 잡았다 다시 놓고 막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을 무시할까?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영업하는 사람. 네, 가서 맨날 뭐 도와주세요. 뭐 월말에 이거 실적 못하면 우리 잘립니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자. 분명히 우리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멘트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바꿨어요. 명함을 회사의 공식 명함이 아닌데 제가 이 타이틀을 그때 변화관리자로 바꾼 거예요. 영업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영업 빼고. 네, 변화관리자. 그러니까 도와주세요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로. 그렇죠. 네, 그래서 방문하면 명함을 내밀면 변화관리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뭐지? 고객들이 그렇죠. 또 시골이니까 동네가 이게 좀 고급스러운 언어잖아요. 변화관리자가 뭐 하는 거지? 네, 근데 회사는 자기가 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죠. 뭐라고 새로 바꿔야겠어요. 혁신 진행자.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장님이 비즈니스에 사업에 변화가 생기셨잖아요. 네. 그 변화를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사장님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대우받는 있어 보이는 거. 네. 그냥 영업 딱 받으면은 영업하는 사람이구나. 나만 특별한 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상대방이 어떻게 인정해 준 것 같아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도와주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에다 제 강의 분야를 같이 놓아갖고 다닌 거예요. 새겨서. 제가 연수원에서 뭐 직원들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하고 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당신들 직원도 아침 모아두면 내가 강의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의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고. 왜냐면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편하게 강의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좀 큰 뭐 규모의 금융 그 있잖아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해달라 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건 회사에는 상관없는 건가요?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요? 그렇죠. 영업이 되면. 강의 예. 서비스로 교육까지 시켜주는 거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네. 비용이 발생되지 네. 않고. 교육 서비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그렇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해준 거죠. 네, 당당하기 위해서. 열정. 당당하기 위해서. 사실 영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이다.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고객이 해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내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해약을 한다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서비스를 받다가 해지하겠다는 거죠. 네, 다른 회사 걸 쓰겠다. 왜요? 네, 다른 회사도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한테 무릎 꿇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다. 자, 사장님 마음을 바꿀 때까지 저는 여기서 이대로 앉아있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30분 꿇었던 것 같아요. 뭐 무릎까지 꿇을 필요 있나요? 그게 전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좀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자가 어찌 네. 설 수 있겠습니까? 비굴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하. 왜냐면 내가 경험이다 생각하고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쪽에서는 아마 더 저렴한 가격을 네, 하니까 네. 가격 경쟁에서 이게 네, 그런데 무릎 꿇는다고 저쪽하고 해서 이게 아니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쪽하고 약속이다.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역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건 당신 주겠다. 그래서 그건 실패했지만 또 하나 얻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지만 뭔가 나 스스로 상대방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다 경험이네요. 경험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그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거. 이게 당장 돈이 되지 않지만 이게 많은 우리한테 젊은이들한테 주는 맞아.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요청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업무를 확대시킨 거죠. 네, 확대시켜서 추가를 한 거죠. 이건 진짜 맞아.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회사 들어가면 좀 약간 틀에 박힌 일만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네. 알아서 이제 주체적으로 뭐 추가 수당 주시나요? 이러면서 맞아. 요즘 그런 젊은이들은 얘기하고. 복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서 그렇죠. 하는데 네. 복지 찾다가 이제 복지만 하게 되는 거죠. 맨날 그런 거. 맞아. 그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역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줄 수 있는 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400만 원 받으면 딱 400만 원어치만 하는 게 아니라 400만 원 이상으로 4천만 원어치를 한다면 결국 그게 그 회사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리고 그 나라한테까지도 그만큼의 매출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뒤에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강연을 계속 하셔도 이게 네. 경험자가 아니잖아요. 강연이 이렇게 저도 이제 강연을 뭐 해본 건 아니지만 한동안 했을 때 네.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걸림돌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이렇게. 사실 이제 39까지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들이 이제 네, 39에 이제 제가 좀 빨리 관리자가 됐어요. 조직에서. 빨리 관리자 되고 그러면서 그때 또 방황을 했어요. 관리가 되니까. 네, 뭐냐면 이제 관리자 되니까 조직에서의 압력이라는 게 점점 커지죠. 실적에 대한 압력, 뭐 구성원의 관리에 대한 압력. 그러면서 그 제 자유 의지에서 뭔가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조직에서. 그러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면서 39에 이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네, 갑자기.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혹시 잘린 거 아니냐. 네. 응? 맞아. 이렇게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그 경쟁 속에서. 근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회사 구조조정 기간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여러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제가 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그 어떤 동기를 촉발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나가자. 더러워서 안 해. 더러워서는 아니었어요. 더럽지 않았어요. 네, 우리 라니 MC는 네. 더러우면 그만둡니다. 아니야. 더러운 깨끗하게 닦아놓지 않고요. 여기. 청산 아니야?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만두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 강의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컨설팅 펌에 가갖고 이제 강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강의가 없었죠. 왜냐면 초짜 강사한테도 강의 주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또 두려움도 있고 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나 솔직히 방황도 그런 해서. 고민들이 있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셨던 때인가요? 결혼하고 애들도 있었어요. 아, 애들도 그리고 있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알아놓았어요. 아. 제가 회사 그만둬가지고 당이 막 400. 게다가 삼성이면 대한민국 네. 최고의 기업인데. 네, 이 당뇨가 있으는데 400까지 막 오 마이 올라가지고. 갓. 네. 아 슬픈데 갑자기 휴지. 그렇죠. 이런 얘기 좋습니다. 네. 엄마는 알아두시고 아버지는 저는 강의는 없죠.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아버님도 그때 계속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슨 용역회사 다니는 거다. 강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죠. 뭐 들어오면 연결해주고 막 되게 폄하하셨거든요. 네. 불안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또 말아먹었어요. 아이고. 아니, 저희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뭐 5점 만점에 몇 점. 네. 강의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니까 너무 이 청중들한테 많은 걸 전달하려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고 음. 막 이래가지고 점수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넌 잘렸어요. 일방적이야 뭐 노래도 네, 있잖아. 잘렸어요. 한 6차수 강의해야 되는데 2차수하고 잘린 거예요. 어. 대박. 아, 그때부터 또 어머님이 알아놓으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엄마 아버지는 더. 그때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치? 왜냐면 내가 회사 가본뒀지 내가 온전하게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나이나 모르는 게. 두 번에도 잘리고. 와. 그래서 아홉수네요. 아홉수.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을 또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마이크. 그러네요. 예, 습관이 됐네. 그래서 가슴이 울어서. 막 울렁울렁거리고 많이 힘들었죠. 그때 또 아 이거 잘못했던 근데 거 그때 아닌가. 근데 사모님 같은 경우는 반응이 지금 어떠셨나요? 어머님 알아놓으셨을 때 집사람은 서포트 해주셨나요? 지지해 줬어요. 와. 당신을 믿는다. 역시 와, 좋은 현모양처럼. 지지대를 갖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남자가 성공하려면 좋은 부인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회사 다니다가 제가 강의 테스트 받으러 간 날 아직도 기억나요. 아내가 대문 밖까지 나와서 와. 제 손을 잡으면서 난 당신을 믿는다. 와. 저 가방 들고 울었어. 울컥해가지고 내가 울 것 같아요. 네, 막 너무 울컥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네. 그 집에 계신 사모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켄트킴하고 이 미녀들하고 같이 있게 되지 않았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미녀는 네. 미녀 아니고요. 거기 계신 사모님이 더 미녀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이제 전화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사랑한다. 크게 해주세요. 이게 네, 뭐예요? 사랑한다. 네, 전화 연결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지 이게 네. 뭐야? 이게 네. 저희 박수 쳐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참 어려운 그 결정을 내렸는데 부인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맞아요. 네. 오늘 우리 허일무 대표님이 계신 이유는 바로 부인 덕분입니다. 아유. 그렇죠. 네. 네. 지금 여기 자리 와 계시는데요. 어디? 마음속에. 마음속에는 이미 여기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발전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없다가 어떻게 됐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라는 이제 산업교육 강사라고 표하고 기업에 가면 교육 담당자들도 뭐 허일무 강사님을 모시고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네, 강사라는 단어가 너무 식상한 거죠. 저에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차별성 있는 정체성, 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변화 디자이너라는 제 직업명을 만든 거죠. 특허청에서 만든 그렇죠. 네. 서비스 등록. 네. 변화 디자이너. 그렇죠. 정말 디자인이요. 어머. 그래서 갑자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사실 특허는 작년에 등록이 됐고 완료됐고요. 그 전에는 그냥 변화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활동하고. 변화 디자인 되게 멋있다. 네. 근데 분명히 달라지는 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변화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쓰고 나서 역시 강의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달라진 것 같아요. 스스로 정체성을 찾은 그렇죠. 그런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레스토랑의 셰프가 아니라 그렇죠. 네. 섭취 디자이너. 섭취 디자이너. 여기 보면 네. 책도 되게 네. 괜찮은데 이것도 네. 책인가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이어리고요. 습관 다이어리고. 습관 다이어리가 뭐예요? 습관 다이어리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그런 다이어리죠. 예. 그러면 이제 저기에 계획대로 이렇게 내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 습관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고요. 그 중에서 핵심 습관을 이제 기록하면서 만들어가요. 요거는 체인지 웨이 해가지고 예, 변화, 그 아름다운 예. 선택. 예. 참 좋은 표지가 있고요. 이거는 차이를 만드는 습관. 그렇죠. 처음에 저는 치아를 만드는 습관 봐가지고 무슨 치과 의사님인가 했는데 차이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요즘에 치아가 안 좋으신가 건강한 봐요. 약발. 그리고 습관 다이어리 365. 그 습관 다이어리가 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탐구 생활 어렸을 때 막 하잖아요. 우리 그런 나이는 느낌인가?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 많기 때문에 더 눈이 가죠. 네, 그럼요. 제가 찜했어요. 사실 이 체인지웨이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책을 내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책을 썼죠. 그리고 원고를 뭐 온갖 출판사에 다 보내봤어요. 한 40군데 넘을 거예요. 근데 다 리젝 당했어요. 뭐 그렇죠. 뭐 초짜가 쓴 그런 뭐 책이 뭐 누가 이렇게 내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이저인데 너무 기뻤어요. 아직도 그 생생해. 너무 야 나한테 이런 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분 저도 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연락을 하고 6개월 정도네요. 6개월 정도 원고 보내고 수정하고 계속 진행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담당자. 왜? 그 담당자가 퇴사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원고는 붕 뜬 거예요. 왜냐면 담당자하고 계약서를 안 쓰고 제가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짜니까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붕 떴잖아요. 근데 넌 너무 화가 났어. 지금 진짜 화가 나. 화가 나가지고 출판사 찾아갔어요. 그래서 편집부장을 만났죠. 내가 이런 앞에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당신들 메이저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편집부장이 그럼 자기하고 진행하자. 진행이 또 됐어요. 수정해서 보내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편집장이 퇴사했나? 아니요. 편집장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이제 가서 미팅을 하는데 출판업계가 되게 어렵잖아, 아시죠? 그렇구나. 그래서 출판업계가 어려워서 출판사 방향이 유명 저자 외에는 하지 말자. 진행하는 거 다 접어라. 사장이. 그래서 결국 이게 또 접힌 거예요. 사장 됐네요. 사장 됐죠. 고생했네. 그래서 결국은 아는 분 소개로 조그만 출판사에서 낸 거죠. 고생한 책이. 근데 역시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가 멋있는 말입니다. 네.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멋있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맞아요. 원고를 계속 리젝당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알게 됐고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책을 내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뿌렸는데 다 리젝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글 더 써라 이게 뭐냐 쓰레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내공이 붙어서 제일 처음에 책 나왔을 때가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거든요. 16년 전인데. 아, 책 내셨어요? 모르셨어요? Check it out. Check it out. 알겠습니다. 너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허일무 박사님 네. 얘기지만 이렇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들이대는 거예요. 네. 들이대는 들이대야 돼, 들이대는 거. 들이대야 돼요. 네. 아. 가장 좋은 데가 뽀뽀를 하려고 들이대요. 해도 들이대야지 뽀뽀를 하지 멀리서 뽀뽀할 수 없어요. 맞아요. 보면서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 네. 가장 좋은 대학이 들이대랍니다. 재밌네요. 네. 저는 책 좀 읽을게요. 네. 근데 여기 책 보다가 제가 이 문구를 찾았는데 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아닌가요? 자기다움이 남다름을 남다름을 만든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다움, 자기 정체성, 그게 이제 남다름이 되는 건데 네. 자기만의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점들 그런 것들을 잘 자기가 정리해서 일관되게 지켜나가다 보면 그게 이런 습관 다이어리도 습관이 되고. 그렇죠. 습관도 되고 자기 정체성도 생기고 그 남다름으로 차별성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책도 쓰시고 이제 네. 강연으로 이 변화 디자이너로서 더 네. 이제 이게 됐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취업이나 창업이나 네네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본인이 겪었던 걸 네. 지금은 더 심각하게 겪는 시대잖아요. 네네네. 젊은 친구들한테 좀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즘에 꿈을 가져라, 뭐
목표를 가져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느껴봤겠지만 꿈과 목표를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차라리 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가, 선택의 순간에서 도전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다 보면 저는 꿈과 목표는 정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해라 이 말씀이죠. 네, 만나게 되는 거죠. 뭔가 하라는 말씀이죠. 만나게 되는 거죠. 도전하다 보면 뭐가 맞는지도 자기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무릎도 꿇어보고. 그렇죠. 무릎도 꿇어보고. 계약서도 팽개침 당해보고. 팽개침 당해보고. 그리고 부모님도 눕혀보고. 강의도 실수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그렇죠? 거기서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고. 결국 실패를 많이 해봐야 성공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네요. 저는 실패란 얘기보단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 실패는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험 통해서 피드백을 얻는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실패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혹시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이렇게 그 도시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땅들이 좀 남는 땅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할머니들이 가서 막 심고 먹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좀 그거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뭔가 심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뭘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구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좋은 토양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은정 MC가 뭔가 네, 그 씨앗 같은 씨앗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되게 색다른 경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색다른 경험이요. 네. 일단 뭐 2011년에 가족들하고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강의하는 사람이 한 달을 시간을 비운다는 건 리스크한 거예요. 에이전시하고 연락도 끊기죠. 근데 고민하다가 아이들하고 나하고 추억 경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달 비워서 유럽에 갔죠. 네. 독일, 뭐 스위스, 이탈리아, 네. 거의 그 캠핑 위주로 했어요. 게다가 계속 라면 끓여 먹고 빵 먹고. 나중에 사진 보니까 집시야 거의. 사모님이 그것도 다 오케이. 네, 그렇죠. 뭐 최고의 그 부인을 그때 경험들을 사모님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경험들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죽음이다. 왜냐면 왜요? 여행을 가면 우리 현재의 삶에서 그렇게 집착하고 강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도 필요 없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뭔지, 정말 가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때 많이 힐링됐던 것 같아요. 에너지도 없고. 저는 자녀분들과 또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대화도 많이 하고 경험하고. 좋겠다 가족끼리. 그것도 경험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경험.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가족과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직업을 구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명예면서 나 뭐 어디에서 일해. 결국 제일 끝에 가서 핵심은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 내 부인을 아끼기 위한 거지. 그게 원래 본연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지금 실제로 은퇴 연령이 73세예요. 73세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앞으로 일해야 될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들어가서 붙박이 오랫동안 근무한다는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경험의 과정이다. 더 긴 평생 직장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5년, 10년 계획하고 계시고 추구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삶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원하잖아요. 이루고 싶어하고. 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도 많은데 난 그 삶이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삶에서 원하는 거 얻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일단 롤모델이 돼야 되겠고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저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을 육성해서 제2의 제3의 변화 디자이너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미션인 것 같아요. 나중에 오세요, 제가. 네. 변화 디자이너 양성가죠. 우리 라니 MC께서 또 우리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아, 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허일무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하셨다는 게 참, 그리고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신 모습도 대단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좀 변화 디자이너라는 그 말이 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멋있는 모습 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은정 MC도. 저는 가장 감명이 깊었던 게 세상에 실패는 없다. 다만 다 피드백일 뿐이다. 아. 그거랑 도와주세요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죠. 새겨둬야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내재화 같아요. 시켰어요. 제가 보통 이제 강연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영어로 드림, 영어로 드림을 이제 한글로 했을 땐 뭘 드리는 거다, 드림이다. 그래서 드림. 뭘 주고 갈 것인가, 오. 죽기 전에. 뭐 가수는 노래를 주고 갈 것이고 어떤 대기업 뭐 총수님은 회사를 만들어 주고 그렇죠. 가시고 세계적인 결국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변화를 남기고 우리 그 헐무 박사님은 허무하지 않게 사람들의 삶에 네. 일자 무식하지 않게. 예. 아. 차이를 만들어주고 아. 혁신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편안한 길, 그냥 가만히 대기업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걸 과감히 39에 때려치고 나오셔서 다시 힘든 길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의 길을 다시 찾은 우리 헐무 박사님 우리가 응원하고 네, 고맙습니다. 한국을 참 좋은 변화를 많이 불러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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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